중요 정보입니다. 실업급여 받은 자영업자가 역대 최대로 조사가 됐습니다. 폐업을 하면 근로자처럼 매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인데요. 관련 뉴스와 실업급여 조건, 정보를 10분 안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영업 또는 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니까요. 돈 번다는 생각으로 영상 끝까지 보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 받아보십시오. 자, 오늘 기사가 이런 기사가 뜨네요. 소비 쿠폰 풀었지만 실업급여 받은 자영업자는 역대 최대다. 그만큼 자영업자분들이 어렵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이요 보니까요 이 1월부터 8월까지 봤더니 2,888명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137억 2,800만 원이고요. 이게 계속 늘고 있다는 게 여러분 차트에 보면 보이시죠?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아니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기가 참 까다롭다던데 그 조건이 뭔가요?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 조건을요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출처는요 고용24,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라는 거죠. 또 하나 수급 조건은요 이 법령 사이트에서 여러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정확하다는 거죠. 다만 내용이 법령 사이트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요 기본 조건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어렵지 않아요. 직접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법 위반 사항으로 폐업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거는요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일단은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 조건이구나.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 기본 조건이 이제는 충족이 되면은요 폐업 사유가 중요합니다. 그냥 폐업하면 안 돼요. 이 폐업 사유가 이 조건과 맞아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경영난 또는 피할 수 없는 사정.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퍼졌어. 예를 들어서 내가 다쳤어. 아니면 가족이 다쳤어.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또는입니다. 경영난이 있거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이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급여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표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앞에 볼까요? 여러분 기본 전제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이 직접 가입을 해야 됩니다. 뭐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뭐 문제 없죠. 폐업일 이전에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꾸준하게 납부해야 돼요. 이것도 큰 문제 없죠. 1년 동안 납부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 기본 조건을 만족했다는 전제 하에 폐업 사유가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본인 잘못으로 폐업한 것이 아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폐업의 원인이 본인의 중대한 규칙 사유나 법령 위반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허가 취소, 영업정지 당해서 이제 내가 폐업을 한 거야. 이거 안 돼. 이거는 수급 불가합니다. 안 줘요. 또한 방화, 사기, 횡령, 배임, 사업 관련 범죄를 저질러서 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폐업했어요. 이거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 뭐 문제 없죠? 뭐 특별하게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폐업을 해야 합니다. 자, 단순히 더 나은 직장 이직하기 위해서 뭐 다른 사업 해보려고 폐업한 경우에 안 돼요. 경영난이나 피할 수 없는 개인 사정이 있어야지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이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그러면 어떤 조건이어야 되냐는 거죠. 그 사례를 하나하나 제가 나열해 드릴게요. 자, 먼저 경영 악화입니다. 자,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 첫 번째, 또는이요. 이거 하나만 되면 돼요. 6개월 연속 적자인 경우. 폐업 직전 6개월 동안 매달 적자가 지속된 경우 오케이 인정받습니다. 아니면은 매출액 20% 이상 감소된 경우도 인정받아요. 폐업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액이 그전 연도 같은 기간이겠죠? 3개월 같은 기간에 월 평균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자, 했거나 아니면은 그 전년도 전체의 월 평균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인정을 받습니다. 자, 요럴 때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매출액 지속 감소도 있습니다. 폐업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액, 그리고 그 직전 2분기,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이죠. 2분기의 분기별 월 평균 매출액이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도 여러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농립어업 한정인데요. 요거는 다 되지 않습니다. 농립어업 한정에서 1년간, 폐업 직전 1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그 전년도 1년 연평균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기타로는 사업조정 신청, 통상피해 등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3번과 4번은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봤을 때 2번이 좀 많습니다. 6개월 연속 적자는 좀 힘들거든요. 갑자기 이제 매출이 또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속 적자 요거 좀 힘든데 매출액 20% 이상 감소 요런 케이스로 많이 사실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여기에 많이 해당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 이게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 조건이구나. 요거 잘 체크하세요. 자, 그 다음 피할 수 없는 개인 사정인 경우. 자, 어떤 경우냐? 자, 매출 감소는 아니더라도요. 나 매출 감소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다음과 같이 사업을 유지하기 힘든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는 인정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재난 당한 거야. 태풍, 피해, 비 피해라든지 홍수, 대설, 자연재해로 인한 폐업한 경우 인정받습니다. 두 번째, 가족 간호도 있어요. 부모나 동거, 친족이 아프거나 다쳐서 30일 이상 본인이 직접 간호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맡길 수가 없는 경우, 그래서 이제 폐업한 경우, 자, 이런 경우 인정받습니다. 본인 질병도 인정받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의사소견상 본인의 질병, 부상, 심신장애 등으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래서 폐업한 경우, 자, 이런 경우 피할 수 없잖아요. 인정받습니다. 자, 네 번째, 거주지 이전도 있는데요. 배우자나 부양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사했는데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이거 못하죠. 그래서 폐업하는 경우. 자, 요런 것도 인정받고요. 병역도 있습니다. 군대에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육아, 임신, 출사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하기가 너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폐업했어요. 인정받습니다. 요거는 좀 악용하시면 안 되겠지만 꽤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7번째, 농립어업 한정인데요. 토양, 해양 오염이 있어서 또한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가 수용되거나 가축 전염병 등으로 폐업한 경우도 인정받고요. 기타, 위에 준하는 수준으로 누가 봐도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 이럴 때 이제는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요 표를요, 여러분, 요 그림을요, 캡처를 떠놓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아까 설명했던 내용을 이제는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본 조건, 폐업 사유, 그래서 경영난, 피할 수 없는 사정 제가 다 열거해 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영상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가 고용보험을 냈어요. 그래서 나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고용보험 냈겠죠. 그런데 폐업할 때에 그냥 무작정 폐업하면 안 돼요. 내가 실업급여 받으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경영난이라든지 피할 수 없는 사정에 부합한지를 보고 그 조건을 만드셔야 됩니다. 만든 다음에 폐업을 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 참 좋은 제도라 보여집니다. 근로자들만 여러분 퇴직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근데 자영업자는 받아야죠. 자영업자도. 이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실업급여 할 때 가장 큰 허들이 뭐냐? 첫 번째 뭐야? 고용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고용보험료, 여러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나라에서 대주잖아요. 중기부에서 80% 대줍니다. 간이가세자는 90%까지 대줘요. 지자체에서도 이 고용보험료 대납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어요. 예, 이거 저는 좀 부담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앞에 보면 요 내용인데요. 이게 중기부 사이트입니다. 이거 보시면 나오잖아요. 예, 보험료가 일단 1등급 같은 경우가 4만원인데 정부에서 지원 비율이 80% 대주면서 32,760원을 나라에서 대줍니다.
고용보험료를.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없어요, 사실. 내가 해봤자 8,000원 정도 내는 거거든요, 매달. 그걸 1년 이상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 제도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렇다고 내가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억지로 뭐 폐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경영난이라든지 피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폐업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보장받는 게 좋죠. 당연히 나라에서 실업급여 준다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럼 경영난과 피할 수 없는 사정이 뭐냐, 실업급여 받기 까다롭다던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르기 때문에 까다로운 겁니다. 알면, 요 조건이란 걸 알면 이제는 조건을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정보가 힘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정보 여러분 꼭 저장을 해두시던지, 뭐 링크를 따로 저장해 주던지 해서 기억 안 날 때마다 꾸준하게 보십시오. 요 정보는.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이 고용보험을 가입해서 좀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폐업도 억울한데 얼마나 힘들면 폐업하시겠어요. 실업급여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보 여기까지고요. 여정 과정님들 남아 계십시오. 네, 드디어 11월 여정대학 열립니다. 10월 달에는 제가 뭐 추석도 껴져 있고 개인적 좀 일이 있다 보니까 스케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진행을 못했고, 우리 11월 반 불로초 10일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상공인 블로그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인데, 이 블로그가 더 중요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얼마 전부터 카톡에 이제 챗 GPT 기능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카톡은 피할 수 없잖아요. 대부분의 거기서 뭐 여의도 맛집 알려줘, 뭐 대림동 맛집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막 검색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의 홍보하는 글들이 중요해집니다. 왜? 그거를 수집해서 알려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매장을 많이 남겨주셔야 돼요, 블로그에. 그래서 AI를 통해서 여러분 블로그 홍보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 같이 11월 반 우리 불로초 10일기입니다. 벌써 10일기입니다, 여러분.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스케줄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게 되고요. 11월 13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저랑 실시간, 20일, 27일 이렇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습 강의, 복습 강의 다 드립니다. 예습 강의 다 드리고요. 6개월 동안 여러분 다시 보기 강의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시간 강의 못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여러분 혼자서 공부할 수 있고 다시 보기로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자 페이까지 다 드려요. 우리가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LMS 사이트까지 다 드리니까 뭐 충분하게 여러분 공부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모바일로 보실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은요 오른쪽 링크 누르시면 됩니다. 오른쪽 링크 누르셔서 뭐 자사몰에서 신청하셔도 되고, 나는 네이버가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가셔서 여정대학이라고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여기 쇼핑 탭을 누르셔야 돼요. 쇼핑 탭. 이 쇼핑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는 나옵니다. 밑에 가면 11월 반 나오죠. 여기 11월 반 여정대학 불로초 11일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네이버에서 이제 신청하셔도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11월 달에 우리 같이 만나 뵀으면 좋겠고, 우리 열심히 한번 공부해 봅시다. 우리 시니어 분들도요 쉽게 알려드리니까 여러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자, 내일 방송 예고해 드립니다. 내일 방송은요, 여러분 소비 복권 많이 이제 신청하셨죠? 근데 왜 정답자 발표를 안 할까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10월 말에 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내일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언제 발표하는지. 그래서 내일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만약에 내일 속보가 뜨면 당연히 이제 뭐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고요. 내일 속보가 없으면 좀 제가 기대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왜 발표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속보가 없으면 내일 예고해드리는 대로 소비 복권 언제 발표하는지 좀 불만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왜 약속은 안 지키는 거야 이런 불만이 있는데 언제 발표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내일 또 인사드리고요. 우리 여정가님들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